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Q&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찾아뵙죠. 요즘에 지금 동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증과 면역 이야기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주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면역요법이 되겠습니다. 면역요법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일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역요법은 면역 상승의 생활법인데요. 면역요법의 묘미는 바로 두 번째, 배고픔의 상대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이제 배고픔이 오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이 지났을 때 배고픔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더 심해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배고픔이 오고 괜찮아지면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서 자신의 건강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사의 기준. 우리가 배고픈 거라고 하면 그럼 먹는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전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먹는 것은 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는 것을 쉬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B임파구와 T임파구, B세포, T세포의 차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T세포가 늘어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두끼 추천. 두끼를 추천하는데 아침을 늦게 먹거나 혹은 아침을 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점심 저녁 두 끼를 추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침을 안 먹는데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다거나 일을 나갈 때 이제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루 한 끼면 충분하다. 포카리 비상식량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배고파졌을 때 포카리 비상식량을 활용하면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진에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Q&A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최근 동영상 촬영이 왜 감소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있으시고요. 그 다음 오류는 없나요? 이런 부분, 얼마나 유명하신가요?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고 나서 반응이 있었는데요.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 다녀오시는 분도 있으셨고, 들을 수가,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에서 나빠요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들을 수가 없다. 뭐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이제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느리다. 이게 너무 길어서 늘어진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잘 유효하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이게 먹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맞다, 최고다, 정말 내 몸도 변화하고 내용도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로 찍은 거에 대해서 아주 최고로 찬사를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동영상을 찍었을 때 최초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대화와 말로써 생명과 유기체를 직접적으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화와 말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알 수 없는 유기체,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이해한 부분이 전달될 때 독자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옳다, 맞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체인지 되는 것이 이제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는 대화 듣기가 뇌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속도, 제가 좀 대화를 할 때 좀 어려운 내용을 진행할 때는 좀 사고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동영상을 늦게 촬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랑 코드를 맞춤으로써 뇌구조를 어떤 동기화시키는 그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의 진통은 두뇌 변화의 진통이다. 이해가 어렵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듣다 보고 뭔가 이렇게 하다 뚫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뇌도 변화하고 어떤 두뇌도 발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과 유기체, 보통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는 맞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최초의 의도 중에서 이제 연구하고 정리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 소통과 표현의 수단이다. 제가 소통하고 표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찾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동영상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동영상 촬영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환경, 동영상을 찍는 환경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5년 4월 달에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한 70여 개, 한 80개 가까이 동영상이 촬영이 됐습니다. 많다면 많다 볼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책 읽기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인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도 이제 워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글을 통한 수단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글을 써가지고 2017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염증과 면역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고 좀 뒤쪽 이야기에 플롯이나 어떤 대략적인 내용도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염증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이해가 좀 축적이 돼야 이제 다음 책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다 알맞은 수단을 찾기, 전달 포맷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잘 하는 건 아니란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좀 짧게 찍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조금 짧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 포맷에 따라서 보다 알맞은 수단, 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해력이 향상되고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단점도 있었고요. 동영상의 단점. 동영상은 이렇게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도가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전에 있었던 부분을 이제 내용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메모를 해놔도 이제 또 세월이 1,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또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근데 그게 말해서 이제 글을 쓰기라는 거는 책 한 권을 앞뒤로 이렇게 보면서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염증과 면역 이야기가 상당한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의 오류에 대해서, 동영상은 이렇게 많은데 오류는 없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은 없나요?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부분은, 대략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와 T셀의 관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B셀이 T셀이 된다고 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외국의 서적을 좀 더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또 이해에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셀이보다 T셀이 늘어난다, B셀보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해서 암 풀기가 완전 불완전했던 게 뒤에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염증은 불, 암은 얼음이라는 어떤 그런 최근 몇 개월 전에 동영상을 하나 올리기도 했는데요. 암이 두 종류가 있는데, 만성염증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암적인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고, 건강한 자에게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한 비플에서 다루었던 거는 만성염증의 암적 변화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뒤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암 풀기가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완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타 오류들도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동영상 또 안에서 또 설명란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는, 틀린 부분은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신가요?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뭐 그 외 세계는 모르고, 또 책을 써도 책도 뭐 유명해서 출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책도 또 쉽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치과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의학 작가나 염증 면역에 대한, 그리고 음식과 영양소에 대한 다음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또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각으로 뭔가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 사람,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의학 작가가 된 거는 이제 글쓰기 능력이 나중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답답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의학
작가로서의 자질이 나중에 나타나면서 글이 굉장히 필력이 좋다, 잘 읽혀진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또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책으로 정리하면서 작가로 가는 글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변해봤습니다. 그냥 작가라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요. 염증과 면역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는 사람,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알게 된다는 거죠. 대중적인 어떤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서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요즘 책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서 책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셔야 돼요. 유기적인 책이 유기적이에요. 제 책 자체가 유기적이었고 생명체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수록 지나갔는데 뭐였는지 잘 형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 글자를 다시 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진하게 하이라이트를 넣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면서도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데 최대한 나누어서 체계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유기적이고 융합적인 지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진통이 있다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의학과 과학적 배경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해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많이 다르고요. 근데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 염증과 면역에서 달성한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2년경에 페이스북을 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이렇게 조금 향상시켰는데요. 집필을 해서 첫 번째 책을 내고 4, 5년 전이었죠. 유튜브를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텍스트를 좀 만들다가 이제 유튜브를 쓰게 되고 유튜브를 또 찍게 되고 이제 오랄로서 이제 대화 소통과 설명을 시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집필을 하게 돼서 그 다음 달 또 두 번째 책을 내게 됐는데, 다시 페이스북으로 요즘에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가 알린 내용들도 있고 또 교류도 하기 좋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집필이 이루어지겠죠. 최근 활동은 3월경부터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현곤송이라는 사이트, 송현곤 제 이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교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페북 친구를 맺을 수가 있고요. 팔로우 하면서 그냥 이제 글을 보면서 글이 이제 오면은 한 번씩 보는 정도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게 유명한,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사이트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페북 활동도 그렇게 또 제 성격 독특한 또 특성상 또 이게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름 뭐 인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요. 일단 페북이라는 거는 글을 쓰고 글의 힘으로써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페북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단문과 중문의 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 긴 글은 이제 책으로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좀 더 넓은 영역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서술하는데요. 주위 사람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실존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삶이라는 게 이제 진짜로서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삶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글을 읽으면서 실존적인 삶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뛰어난 시선에 또 뛰어난 글 내용과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사회 현상의 이슈를 이제 실시간으로 또 보고 또 몰랐던 이슈를 접하는 것, 빠른 판단과 앞선 진단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지식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 소재들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내용, 사회현상 해석과 미래 예측,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의학과 건강 이야기. 제가 또 이제 책을 작가가 되다 보니까 또 글쓰기, 문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말이 빨랐는지 또 잘 모르겠는데
또 다음 중간 평가 같은 거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 오늘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제가 이제 뭐 동영상은 자주는 찍지는 못할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이 히포크라테스 채널을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의학 작가로서 그리고 또 페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적극적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또 이뤄가면 또 좋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하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히 또 잘 지내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